네, 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의 김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윤정입니다. 네, 페이스북 여러분께서 많이 하시는 SNS 중 하나죠. 페이스북의 월 활동 사용자가 20억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정말 전 세계가 SNS를 통해서 이제 그 연결되는 시대가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네. 이윤정 아나운서도 우리 소위 얘기하는 SNS 3종 세트 카페인 중에 하나 하죠? 당연하죠. 예, 네, 저런 안 하면 사진 안 되죠. 네. 자주 자주 좋아요 이렇게 눌러주고 소통을 있고요.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카톡과 또 인스타를 하고요. 페북은 그냥 계정만 있는 상태인데요. 그렇습니다. 김승재 아나운서도 뭐 비슷합니다. 있죠? 카카오톡은 뭐 SNS라고 하기에는 이제 뭐 저희 어떤 그렇죠. 그 모든 없어서는 사람들이 안 한국 돼. 사람의 일상이 된 것이고 네네. 인스타는 사진 올리는 네네. 재미에 올리고 있고 페이스북도 뭐 예전에 하다가 요즘 조금 소강 상태긴 한데 어쨌든 SNS를 통해서 취업 준비생들 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텐데 이걸 통해서 인맥을 좀 넓히고 소통을 강화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너무 또 거기에만 매몰돼서 일어나자마자 또 이렇게 막 보시면은 안 된다는 거. 맞습니다. 카톡이 자꾸 울리면 보게 되고요. 또 그러다 보면 또 친구와 약속도 잡게 되고 또 누군가가 재미있게 노는 사진을 SNS에 올리면 또 영향을 받는 게 아마 SNS가 그래요.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얼마 전에 도서관 갔는데 네. 취업 준비생인 것 같아. 나이대가 그런데 계속 한 1분 간격으로 보는 거야. 핸드폰을. 공부가 될까요? 이런 친구들은 안 돼요. 네네. 그러면 안 됩니다. 조심하시고. 네. 하반기 공채까지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합격의 그날까지만 저희가 말씀드렸던 중독, 카페인, 원래 카페인이 중독되는 건데 네.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딱 끊고 취업에만 정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을까지만 딱 카페인 끊으시고요. 저희 잡정보센터만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취준생 여러분들의 성공 취업을 위해서 오늘도 알찬 소식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잡정보센터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왜 너를 떠나보냈었는지 왜 널 보낸 건지 네,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불합격의 이유 정말 알고 싶은데 그렇게 두드려도 알려주지 않는 매정한 회사들 같으니라고 이런 분들을 위해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죠. 네, 맞습니다. 왜 떨어졌나 시간인데요. 네. 오늘은 면접 컨설팅의 날입니다. 자, 오늘은요. 위포트의 차재원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오랜만에 나오는데 네, 좀 제가 이렇게 빼먹었네요. 수식어를 다시 이렇게 빼고 한번 다시 해드릴까요? 한번 네. 괜찮습니다. 이미 네, 어저께 자. 나왔기 때문에 맨날 격주로 한 번 나오다가 일주일에 2번 나오니까 네네. 기분이 굉장히 좋네요. 저희 어머니도 잘 보고 계십니다. 그래요.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두발 단장이 조금 이제 단장이 좀 된 것 네, 같습니다. 헤어샵을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산뜻하게 정리가 되었고 그러게. 3주에 한 번씩 잘 컷하고 머리숱 좀 많이 쳤네요, 그죠? 그렇죠. 아직 염색할 나이는 아니라서요. 누구처럼.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이틀 연속 보니까 참 기분 좋고요. 네. 보니까 이제 오늘도 환한 미소로 우리 또 취업 준비생들의 기분을 좋게 해주실 이분도 요정이에요. 요정입니다. 장신 요정 김하은 캐스터 장신 요정.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요정이라니까 참 민망하지만 네, 안녕하세요. 김하윤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소개해 주시고요. 네, 자 그리고 이번 네. 주 왜 떨어졌나의 주인공 강원대학교 명혜정 학생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참 단아한데 느낌이 말이야. 예, 사흘 동안 어땠습니까? 오늘 사흘째죠, 그렇죠? 네, 사일째입니다. 어떻습니까? 이틀 동안 어땠어요? 제가 그동안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생각이 너무 커서 좀 방송 나올 때마다 너무 부끄러워지는 것 같아요. 준비가 안 됐다는 게 뭐 어떤 느낌? 어떤 식의 준비가 안 됐다는 느낌? 제가 볼 때 뭐 많이 하긴 했잖아요. 좀 많이는 했는데 뭔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준비를 너무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굳이 우리가 뭐 병원으로 치자면 네. 배가 아픈데 네. 어디 정형외과를 가고 이런 느낌. 네. 그러니까 뭔가 애를 쓰긴 썼는데 정확한 맥을 짚지 못한 그런 거로 저희 생각을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예. 듣기로는 어제 좀 많이 그래요. 속상해 어제 약간 했다고 들었어요. 낯빛이 좋지 않았는데 어떻게? 네. 그러니까 네. 그 조언들에 대해서 속상했거나 기분이 상했던 게 아니라 제 글을 보니까 본인에 대한. 네, 너무 창피하게 됐고 좀 숨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컸어요. 근데 네. 그러지 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기 보시면서 자기 거에 대해서 자위하고 계신 분이 많을 텐데 그렇게 좀 바닥을 쳐야 됩니다. 어제 10점 만점에 2점 받으셔갖고 그래, 굉장히 치고 좀 올라가면 되죠. 마음이 상하셨을 텐데 아직도 네네. 그 바닥 못 가신 분들 많아갖고 그분보다는 좀 낮은 거니까 마음 상하지 마시고 오늘 또 한 시간 또 차코 씨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예. 이제 면접 컨설팅의 날인데요. 면접 그래요. 준비는 좀 했나요? 제가 서류 전형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직까지 서류 전형이 통과된 적이 없어서 면접 준비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아,
민혁 쌤이 어제 얘기했지만 네. 자 코치 네. 이게 참 인상이 좋아요. 아 그렇죠. 뭔가 이렇게 눈매도 굉장히 좀 뭔가 매서운 느낌이 있고 선이 매섭진 않고요. 선이 어. 좀 붉고 시원시원한 뭔가 어떤 좀 인상이 예, 있으실 마스크도 좋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미지도 괜찮아서 오히려 네. 이런 분들이 1차 통과 어렵지만 네. 통과하고 나면 좀 유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있고 전 역으로 이런 분이 준비가 안 돼 버리면 역으로 매력에 반감되는 효과도 있을 거예요. 아, 왜냐면 굉장히 시원시원하고 했다가. 아 예, 기대했는데 그렇죠. 이게 뭐야? 그렇죠. 아이고 저 친구 오늘 펼쳐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기대되네 하고 봤다가 말을 못하고 버벅인다거나 어. 산천포로 빠지면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네, 저기 겉모양만 줘도 알맹이가 없구나 네. 이렇게 하면서 더 실망할 수 있게 된다. 실망을 안기 위한 과정이 오늘 이제 준비가 돼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일 수 있는데 네네. 혜정 학생은 이미지가 좋다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플러스 알파가 될 수도 있고 네. 반대로 지금 그 차지원 코치 얘기한 대로 굉장히 좀 그 발목을 잡을 수도 있고 잘 생각을 하면서 오늘 면접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예. 그렇다면요. 먼저 혜정 학생이 뽑은 예상 질문이 과연 어떤 것이길래 차 코치님이 이제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네네.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보겠습니다. 김하영 캐스터가 준비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네. 네, 명예정 학생이 준비한 면접 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으로 먼저 살펴볼 텐데요. 명예정 학생은 총 30개의 질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걸 좀 비슷한 분류로 저희가 묶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지원 방송사와 직무 적합성 검증 부문입니다. 지원 이유와 지원 방송사, 직무, 뉴스 관련과 최근 이슈 관련 이렇게 질문을 준비해봤고요. 두 번째도 살펴보겠습니다. 지원자 검증 부문입니다. 1분 자기소개와 강점과 약점, 그리고 좌우명이 있고요. 힘들었던 경험 극복 스토리, 그리고 존경하는 인물과 졸업 관련해서 졸업이 왜 늦어졌는지 뭐 이런 질문들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세 번째 부문입니다. 네, 조직 적응력 검증인데요. 대인관계와 상사가 만약 부당한 지시를 내린다면 어떻게 대응할 건지, 그리고 리더십 경험, 지원 직무 외에 일이 가능한지, 그리고 인턴 아르바이트 경험 중 배운 점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차 코치님은 이 예상 질문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다고 평가를 하셨는데요. 과연 어떻게 조금 보완을 해야 방송기자 면접에 합격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스튜디오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요. 일단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저희 어제 그렇게 그랬었는데 BJ 프리테일 준비하자 했었는데 방송 기자 면접만 그렇죠. 이게 어, 제가 준비한 처음에 이제 질문을 받았을 때는 방송 기자를 했는데 저 홍 기자 선생님과 그 스펙 컨설팅 받은 이후로 이제 바꿨잖아요. 그렇죠. 바꾼 이후에도 해당이 되는 거라서 제가 살려놨던 것이었고요. 어땠어요? 보니까 좀. 질문 일단은 준비가. 점수를 5점 만점으로 하자면 네, 몇 1.01점. 1.01점으로 하여튼 뭘 이렇게 뭔 발언을 되게 치려고 특이해요. 네. 그냥 원어원. 1점 그럼 되지. 원어원. 새로 아, 하자고. 원어원. 프로듀스 해야지 새로. 그죠? 그죠? 혜정 학생이 지금 이런 피드백이 좀 약간 당황스럽겠지만 천천히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질문들이 방송 기자 면접 예상 질문이라고 주신 건 맞는데 되게 평이에요. 거의 무슨 저희 고등학생들 대입 들어갈 때 나오는 질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질문은 당연한 거기 때문에 추린 정도가 봤을 때 준비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싶었고. 가지수는 많이 있지만 그렇죠. 크게 어떤 네네. 그 넘버링을 부여하기에는 넘버링조차 부족하다. 예, 부여하기도 그럼 어렵고. 30개 중에 굳이 넘버링 부여할 만한 게 몇 개 정도 돼요? 아, 본인이 봤을 거 아니에요? 상사의 부당한 지시 대응법 그리고 인턴했던 것들 정도 그리고 그 대외 정도? 활동했던 것 중에 하나 기억에 남는 것들 요거 외에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 사실 모른 채로 이걸 봤기 때문에 좀 속상했는데 네. 홍쌤이랑 조쌤 방송을 보고 나니까 오히려 제가 여기서 굳이 이거를 이야기 일일이 막 자극을 하기보단 그래요. 하나씩 점검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들었어요. 그래서 1점, 01점을 준비했습니다. 원어원. 프로듀스 101 다시 재생산해야 된다. 뭐 이런 의미에서 네. 프로듀스 101을 줬습니다. 네, 1.01점이면 그렇게 높지 정말 않은 말도 안 되는 매우 얘기네요. 낮지 않습니다. 매우 낮은 점. 그렇다면요, 이제 앞으로 100점 한 명예정 사람이 학생이 20점이에요. 아, 그렇죠. 네. 학생이 명예정 학생이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혜정 씨가 필요한 게 일단 기본적으로 본인이 어떤 컨텐츠가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력서를 봤는데 이력이 굉장히 많았어요. 뭘 한 건 많은데 문제는 한 것 자체를 묻는 면접 질문에 대한 답은 할 줄 아는데 그 답변의 엔드단의 결론에 그래서 나는 어떠한 역량이 있다거나 어떠한 마인드나 태도가 있기 때문에 영업 쪽에 강점이 있는 사람이다.
너네 회사에 적합한 인재라는 걸 설명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정리를 일단 첫 번째로 해주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이따 살펴볼 텐데 지원하는 회사가 어떤 곳인지, 업계가 어떤지를 파악하는 것, 그리고 그 회사의 면접 전형에 맞게 대비하는 것들, 전형별로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본인이 그 안에서 어떻게 기여할지까지도 고민하는 것까지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하나씩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일단 오늘 그 저희가 준비한 거는 그거죠. 네. 일반 기업 그렇죠. 질문으로 준비해 오신 네네, 거죠. BJF 리테일로 준비하고 그러니까 우리 혜정 처음 학생. 질문을 혜정 받을 학생이 때는, 네네. 하면서 너무 당황하지 말고, 네. 그러니까 뭐 몰라도 네, 그럼요. 최대한 집중해서 본인 말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야 왜냐면 조금 말을 꾸미려다 보면 문제점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꾸민다고 문제점 받으면은 지적받으면 그 위에 건 못 잡으니까 최대한 집중해서 해놓고 그 본인의 상태를 알아야 진단이 나오니까요. 긴장하지 말고 그렇게 좀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보니까 뭐 아까 준비를 하는 부분을 간단하게 짚어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 그러니까 연접에 앞서서 좀 더 이 친구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좀 짚어주실까요? 일단은 활동이 많은데 이 활동을 왜 했는지부터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쉽게 말해서 혹시 SK 자소서 보신 적 있어요? 문항? 아직 못 보셨죠? 네. 오늘 집에 가셔서 가시는 길에 한번 SK 자소서나 봐야 돼요. NCS 자소서 봐야 문항을 돼. 보시면 굉장히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게 그 혜정 학생 경험 지원이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기본적으로 본인 했던 이력들을 다 보시고 화살표를 하나씩 그어보세요. 이거를 왜 했고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했고 그걸 통해 어떤 결론이 나왔고 what, why, how, what에 맞게 내가 했던 이력들을 하나씩 정리하는 습관이 필요하고 정리가 안 되면 그러니까 딱 봐도 이 경험은 내가 정리가 안 된다 싶으면 경험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세세하게 정리하면서 그 안에서 내 어떤 역량이나 어떤 마인드셋 할 만한 그런 내 태도적인 강점이 있는지를 정리할 것이 필요하고 그걸 통해 어떤 교훈이 있는 것까지 그 교훈을 통해 내가 실제 근무하는 상황에서는 이게 이렇게 적용될 수도 있겠다. 비록 경험은 다르지만 그 활동과 경험 안에서 내가 이렇게 활동을 했기 때문에 입사 이후에 영업 관리에선 이렇게 점주들을 상대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습관이 필요하지 않을까가 첫 번째 드리고 싶은 얘기고요. 이를테면 제가 뭐 이렇게 적어드리긴 했는데 인턴 근무할 때 가장 잊지 못했던 순간 혹시 있으세요? 인턴 근무했을 우리 때 선임 기자분들이나 뭐 네. 선배분들 있었었다. 그 어땠어요? 기자님들과 직접적으로 같이 일한 적은 없어서 네네. 기자분들하고는 거의 교류가 없었는데 제가 강원일보 연관부에 소속돼 있을 때 연관부. 네, 네. 전화하면서 자료 조사한 적이 있었어요. 그거는 일주일에 몇 번 정도 하는 일이었어요? 데일리 업무였어요? 아니면 주간 업무였어요? 5일. 주 5일 내내 네. 같은 업무로? 네. 그 업무는 하루 일과 중에 어느 정도 차지했던 일이었어요? 거의 대부분이. 거의 대부분? 네. 그러면 주로 어떤 유형의 전화들이 왔던가요? 제가 전화를 걸어서 걸어서? 네, 그분들의 인적 사항이라든지 그런 개인 음. 정보들을 여쭤봐야 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여쭤보면서 좀 진상을 만났거나 아니면 좀 네. 나를 힘들게 했던 분이 있었겠네요. 충분히. 네, 제일 기억에 남는 분이 네. 한 번 전화를 했는데 네네. 안 받으셔서 저는 다시 연락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다시 연락을 드렸더니 너 누구냐고 하면서 엄청 욕을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아, 그래요? 여기가 근데 네. 소원수리 하는 자리는 아니고 어쨌든 네.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네, 건데 그래서 그거를 그냥 네. 소원수. 이게 막 군대 용어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힘든 거를 제가 소원수리가 죄송합니다. 뭐야? 방송사고 아니고요. 힘든 일을 막 이렇게 저한테 털어놓는 건 여자들이 아니고요. 모른다고. 문제는 소원수리예요. 문제는 이게 본인만 힘든 건지 이걸 평가하는 분도 힘들지도 같이 감안을 네. 해주셔야 되는 게 포인트 같아요. 이런 식으로 본인이 더 베리, 더 베스트, 더 모스트와 같이 가장 힘들었거나 가장 인상적이었거나 본인이 가장 큰 기여를 했거나라는 식으로 경험 안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주는 두 번째 정리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아래 거 뭐 과목 얘기도 해놨는데 그런 식으로 같이 정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 혜정 학생이 BJF 리테일로 이제 지원을 하는 걸 가정을 해서 오늘 모의 면접을 해볼 텐데요. 할 거죠? 할 지원. 거죠? 네. 지원할 겁니까? 이렇게 얘기해. 예. 저희가 괴롭히지 않습니다. 할 힘내시고요. 거죠? 네. 그래요. 네네. 마지못해 얘기하는 느낌이. 일단 혜정 학생이 또 일반 기업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지금 안 된 상태이기 네네, 때문에 맞아요. 예. 자, 일단 기본적인 정보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업직이 면접이 어떻게 진행이 되죠? 일단은 BJF 리테일 같은 경우는 면접이 두 가지 전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실무 면접이 있고 임원 면접이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드리자면 일단 1차 면접은
PT 그리고 롤플레잉 면접 그리고 실무진 면접이 있는데 토론 면접은 15년 하반기까지는 있었거든요. 근데 또 전형이 워낙 바뀔 수도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PT 면접이라 하면 일반 기업체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이게 유통업체다 보니까 유통업계 관련된 이슈나 주제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분명 나올 거예요. 해당된 자료, 분명히 자료가 주어지거나 자료가 없더라도 해당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이거를 해석해갖고 논리적으로 전달하느냐가 중요하고요. 기본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면접들이 나오거든요. 이를테면은 담배값 인상으로 인해서 편의점 점포당 매출이 줄고 있다는 자료를 줍니다. 그 자료를 보고 본인이 유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즉 면접관한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석을 통해서 발표를 3분에서 5분 이내로 하는 것을 PT 면접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여기 보면은 뭐 하반기 업계에 대해서 예. 전망을 그렇죠. 한번 짚어보라라고 하는 거는 심지어 현직자분들도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그거 알면은 부분인데. 그렇게 힘들게 다니진 않겠죠. 제가 볼 때 네. 약간 좀 네. 대기업이 있어가지고 알겠지만 네네. 그 면접관들 좀 나쁘신 게 뭐냐면 네네. 본인들도 이 질문했을 때 다 못할 맞아요. 질문들 그렇죠. 많이 하지 않아요? 근데 대기업 면접관분들도 본인들이 면접 문제를 만들진 않잖아요. 이미 만들어진 채용 담당하는 분들의 문제를 인사팀 받아서 쪽에서 하는 만든. 거라 면접관들도 잘못은 없거든요. 너무 그렇다면 미워하진 마시고. 네. 아, 그걸 미워하는 거 어떻게 아닌데. 답변하면 좋을까요? 답답할 것 같아서. 일단은 정말 팩트를 짚고해 주는 게 좋은데 이런 하반기 업계 전망 같은 경우는 범위를 좁혀주고 말해주면 좋아요. 일반적으로. 이를테면 가맹점주와의 관리, 관계가 중요한 이 SC는 영업관리잖아 아무래도. 가맹점주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범위를 좁혀서 이야기하면 좋거든요. 일단은 뭐 업계 전반적인 얘기를 하기보다는 범위를 좁혀서 얘기해 줄 때 면접관한테 질문이 좀 난해한 질문이 좀 덜 들어올 확률이 있겠고요. 만약에 본인이 긴장해갖고 전반적인 얘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이를테면 뭐 도시락 많이 팔리니까 하반기도 화랑할 듯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분명히 공격은 들어오겠죠. 이를테면 PB 브랜드가 더 이상 출시되는 게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하면 이걸 돌파해야 되겠느냐라는 그렇지. 식으로 나오거나 한다면 맞아. 거기에 대한 배경 지식도 필요할 건데 그거를 단순히 어떤 자료에 의존하기보단 본인이 직접 편의점에 방문을 해보는 노력이 있는 분들이라면 본인이 직접 먹어봤다거나 사례를 통하거나 타사와 비교를 하는 식의 접근을 하면 상대적으로 좀 답변이 수월할 겁니다. 편의점 단, 평소에 이제, 많이 편의점 이용해요? 네, 많이 이용해요. 어디 이용해요, 보통? 저 CU요. CU. 네. CU의 특징이 뭐예요? 그 PB 상품들이 정말 많은데 어. 그 엄마가 싸준 도시락 이런 식으로 좀 그 뭐지? 좀 소비자의 초점을 맞춰서 나온 이게 도시락 상품들이 되게 그래요. 많아요. 저 근데 식사를 여기서 많이 좀 아쉬운 게 하는데. 여기 이렇게 나올 문제가 네. 지금 CU 말고도 C스페이스도 있고 위드미도 있어요. 믿음이 거기는 PB 상품이 더 자극적이거든요. 마셔봐. 음료 이름이 마셔봐요. 마셔보라 이거거든요. 그럼 더 이런 스토리텔링식의 제목이 담긴 이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말씀을 하시면 더 공격을 받게 돼요. 그리고 왔더니 네. 최근에 저도 종종 이용하는데 어느 한 편의점에서 약간 편의점의 질을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카페화식으로 해서 네, 그렇죠. 그 제품도 우리가 직접 뭐 홍대나 이렇게 그 맛집 많은 상권에서 네. 유명한 제품과 콜라보를 해서 네, 그 맞습니다. 제품을 네, 맞아요. 출시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것들을 잘 얘기하면 문제는 이제 그런 것들조차 이제 많이 웬만한 이제- 구직자들이 다 알기 때문에 어. 새로 그렇게 만약 그걸 얘기할 거면 아직 다루지 않은 제품군을 얘기해야 될 수준까지 이르렀거든요. 그러니까 좀 뭐 아는 것 같아 정확한 얘기했더니 준비를 해야겠죠. 바로 면박을 바로 주시네요. 예, 면박은 알겠습니다. 아니고 그냥 팩트 체크였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되게 이렇게 디테일해야 PT 되는구나. 면접이 그렇죠. 네네. 있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또 어떤 걸 보나요? 일단 또 하나는 이제 상황극 면접이에요. 세일즈 면접이라고 해서 실제 이분들이 입사 이후에 상황극 롤플레잉을 벌이는데 예전에는 연기자분을 투입을 했지만 최근에는 면접관분이 즉석에서 연기를 해주시거든요. 아, 진짜 연기를 해? 아, 예, 최근 기출된 문제가 뭐였냐면 이제 감정이 안 살게. 예, 그렇죠. 감정 괜찮으시겠어요. 최근에 그 편의점 가면 커피 머신 있잖아요. 네네. 1,000원대 커피 머신. 근데 이게 도입되면 한 돈 1,000만 원 깨지나 봐요. 가맹점주분들이. 오. 요거를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권유를 해야 되는 거고 면접관이 가맹점주 역할을 할 때는 이제 그걸 안 하겠다는 상황.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는 그거 안 할 거야라는 게 깔려 있는 사람을 어떻게 잘 설득할 건지를 역시나 주어진 자료를 보면서 이를테면 그게 1,000만 원씩이라는구나. 그렇죠. 비싸네요. 뭐 그 그렇군요. 직영점에서 실제 팔렸던 판매 개수가 팔리는 잔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몇 개월 지나면 돈이 이제 감가가 되니까 도입이 되면 좋겠어요라는 식으로 설득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 그런 숫자 같은 건 본인이 알아서 아닙니다. 자료가 아, 주어집니다. 네. 주어지고. 근데 문제는 그 자료가 있다 해도 말을 못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긴장되는 상태고 그런 상황이나 순발력도 부족하고 자료 해석이 떨어지면 가맹점주 역할을 하는 면접관이기 때문에 굉장히 논리적으로 또 들어가면
또 혹은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또 당황스럽거든요. 아, 혜정 씨 나 안 해. 혜정 지금 나 안 사. 이래버리면 본인도 당황해갖고 말을 얼버무리면 좀 나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진짜 에스프레소 머신 그래요. 그게 네네. 솔직히 좀 이게 좀 잘 팔리고 그렇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그 사례를 본 적이 있다면 훨씬 더 네. 좋을 텐데. 근데 이제 면접관이 이런 또 거예요. 아니- 이 면접이 또 골 때리는 게 문제는 자꾸 상황을 더 부여해줘요. 이를테면 2층에 카페벤에 있는데 이거 두면 사람들이 이걸 먹겠냐고 막 이런 식으로 좀 즉석에서 압박 당황하게 면접을 하거든요. 하는군요. 예, 압박 면접의 병. 아니 이 앞에 저 GS 있는데 그렇죠, 그 그렇죠. 주변에 네. 커피숍 5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도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야 저거는 네. 잘 안 먹게 되는구나 싶었는데. 그런 얘기를 해버리면 이제 그 구직자분도 당황해갖고 좀 말을 얼버무리 또 다른 접근을 또 해야 되거든요. 가격이 싸니까 많이 이용할 것이다. 뭐 직장인들이 가격을 주변에 많다. 가격을 좀 더 가격 경쟁력을 좀 더 키워야 된다는 말을 해도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아니면은 다른 상품군에서 저희가 많이 좀 배려해 드릴게요라는 식으로 좀 회유를 한다거나 뭐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겠죠. 이건 기본적으로 좀 연기가 되는 친구들이 훨씬 더 좋겠네. 감정서 좀 네. 살아야 되니까. 제 학생 중에 그 어. 1차 임원 면접은 떨어졌는데 김수호 학생이라고 있어요. 이 친구가 연영과 학생인데 이 오, 친구 연기가 연영과. 괜찮네요. 이 친구가 오. 연기가 너무 뛰어나갖고 네. 동숭동에서 연기를 하는 친구인데 심지어 면접 문제가 제가 지금 적어드렸는데 피자 그 강남 역삼점에 가면 피자 오븐이 있어요. 알아 문자. CU 편의점인데 오븐이 있어요. 피자를 오븐에 팔거든요. 음. 이걸 도입하면 오븐비만 해도 몇 천만 원인데 이걸 도입한 애를 정말 엄청난 리얼하게. 연기력으로 어. 리얼하게 해갖고 이 친구는 실제로 설득했나요?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고 설득을 하고 성공을 했죠. 아 이게 연기가 또 본인 뛰어나면 얘기로. 이게 네. 넘어갈 수밖에 없을 그렇죠. 것 같은 생각이 맞아요. 들기도 하네요. 그런 아. 것들이 있는 걸 보면 참 야. 연기력이 100% 필요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베이스가 있으면 좋지 나도 않을까. 겁나는 네. 게 또 근데 이런 거 얘기했다고 근데 또 갑자기 실제- 연기하고 간다 볼까 봐. 아 또. 그러면 안 되죠. 아. 실제 근무 경력이 있는 친구일수록 유리하겠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자기가 모셨던 점주님이 본사 직원과 어떤 대화를 하는지를 옆에서 봤던 게 있다면 아무래도 도움이 네.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요. 자, 이 외에도 뭐 토론 면접과 실무진 인터뷰 면접이 있는데요. 네. 이렇게 1차 면접이 끝이 나면 이제 임원 면접인 거죠? 임원 면접인데 임원 면접은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일단은 얘가 왜 왔나 그 우리 회사에 적합한 인재인가를 비전이나 핵심 가치에 맞게 질문을 물어보는데 묻는 분은 전혀 느껴지지 못할 거예요. 이를테면 GS랑 비교하는 게 제일 많거든요. 이를테면은 또 CU는 팝카드 있으세요? 아니요. 그러니까요. 요거 하나에 답을 못하면 떨어지거든요. 그 팝카드는 포인트 GS 카드. 아니에요? 아 팝카드 있냐는 식으로. 아 그럼 CU 포인트 카드. 포인트 그런 식으로 포인트 카드 없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면접의 성과에 끝이 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게 벌써 그런 애 정도는 그렇죠. 있어야겠네. 그러니까 CU에 관련된 건 모든 걸 다 사요. 네. 다 구비를 하고. 1호점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1호점? CU 1호점. 아니요. 가락동 시영점. 가락 시영점. 아, 또 홈페이지 연역에 다 깨알 있거든요. 지식도 잘 아 이거를 물어봤다는 게 면접 질문. 아 진짜로. 그렇구나. 점포- 사실 정도만 예. 알고 있었어요. 예, 그렇죠. 점포수가 몇 개예요 지금? 이런 것도 물어보거든요. 지금 몰라도 됩니다만 실제로 가면 연말 기준으로 1,827개예요. 근데 그거 개수를 1,300 이러면 또 안 되거든요. 정확하게 1,800. 네, 뭐 대략 좀 이렇게 얘기를 깔끔하게 이렇게 해주셔야 좀 더 가까워지는 거겠죠. 핵심 가치 5개. 뭐 열정, 정직, 도전, 학습. 그리고 뭐 이렇게 이런 거. 문제점 같은 것도 물어봐요. 우리의 고쳐야 될 점이나 이 개선점이라는 것도 그렇죠. 물어봐요. 근데 우리가 이미 방송 진행하시면서 많이 느끼셨겠지만 그 해결책이 이제 이 지원자가 해결하지 못할 범위면은 그냥 거짓말이 되는 거고요. 궁극적인 해결책이 필요한데 그거를 내가 가능한 게 전판에선 있어요. 네,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CU가 해결. 예전에 패밀리마트를 인수한 거기 때문에 그 그렇죠. 대로 상호만 바꿔서 네. 굉장히 리모델링을 안 해놓은 데가 많아서 되게 좀 지저분해요. 괜찮으시겠어요? 아 그런 게 있다니까? 아, 다른 매장보다 뭐 저의 의견이 믿음이나 아닙니다. GS 보면 그러니까 네. 그거에 제 비해서 의견이 조금 아닙니다. 덜 깨끗한 곳이 많아서 이런 것들도 네. 좀 뭔가 좀 예를 들자면 뭐 점포를 좀 더 뭐 근데 이거는 뭐 옴부즈맨이 아니잖아요. 블랙 컨슈머가 아니기 때문에 그 얘기를 그래요? 했다가는 이제 바로 이 땡깁니까? 친구가 그러면서 어. 이제 탈락. 그럼 저 딴 데로 가야 됩니까? GS 리테일 가야 됩니까? GS 가서는 CU에 대한 허물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BGF 리테일 예. 면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대략적으로 좀 살펴봤는데요. 좀 알겠어요, 이제? 네, 대충 흐름은 알 것 같아요. 어떻게 채용이 되는지 그 면접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저희가 또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일단 네.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1분 자기소개부터 하면서 명희정 학생의 오늘 면접 바로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편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편하게. 자, 명희정 학생 1분 자기소개부터 시작을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화음을 만드는 지원자 명혜정입니다. 저는 교내 오케스트라 트럼펫 연주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케스트라는 한 연주자가 잘못 음을 내면 전체의 화음이 깨져버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원들과 호흡이 정말 중요한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케스트라 경험은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 협업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영업지원군 역시 다른 사람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소통과 협업 능력이라는 강점을 바탕으로 이제는 BGF 리테일에서 고객, 기업, 점주들의 연결망이 되어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떨렸을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보셨나요, 차코치님? 근데 뭐 거의 초심자시기 때문에 하얀 캔버스 같은 분이라 제가 뭐 이렇게 막 이래라 저래라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트럼펫을 연주하신 거예요? 네. 연주 몇 년 하셨어요? 별로 안 했어요. 별로 안 했죠? 1년 하고. 네. 지금 준비도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딱 네. 보면 일단은 연관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기보단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권유를 짧게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일단 혜정 학생이 기본적으로 편의점과 관련된 이력이 없잖아요. 약점을 과감하게 먼저 드러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면 다른 지원자분들 분명 면접까지 올 정도면 편의점 근무 경력이 있거나 점주를 해봤거나 막 이런 분들이 올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 대비 본인이 이 면접 자리까지 온 이유가 뭔지 한번 생각해 달라라는 자신의 약점을 먼저 건드려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편의점 관련 이력이 비록 부족한 내가 면접 자리까지 오게 된 이유는 이라고 하면서 본인의 강점을 말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만약에 좀 약간 도박 같고 좀 부담된다면 개인적으로는 뒤에 말씀하신 고객과 점주에 대한 본인만의 정의를 내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까지. 막연한 소통과 협업은 사실 뭐 저희 방송 많이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뭐 사리도 아니죠, 그죠? 매주 그냥 얘기 나오는 이슈 아니겠습니까? 소통과 협업이 아닌 다른 키워드로 본인의 강점이 고객, 그 점주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칠 건지, 기여할 건지를 어필하는 식의 자기소개도 필요할 것 같아요. 요걸 두 개를 추천드린 이유는 두 번째 거 같은 거를 다른 분들이 하시면 본인이 할 게 없잖아요. 그걸 대비하기 위한 서브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외적으로 느껴지는 거는 뭐 그 말이었어도 사람이 기본적으로 그 자기소개 같은 거 대면에서 볼 때 그 말이 나한테 느껴진 나한테 하는 말 같은 느낌이 든다면 관심이 갈 수 있는데 그 말이 굉장히 좀 뭔가 좀 이렇게 송구스러운 느낌이 있었다고 해야 되나? 좀 이렇게 이렇게 외워서 한 느낌도 들었고 좀 이렇게 본인 말 같은 느낌이 안 들어서 그 트럼펫 최대한 얘기 자기 말 같은 16초 느낌으로. 걸렸어요, 총 16초. 그 노담의 칸타빌레도 아니고 이게 계속 합주 얘기만 하면 칸타빌레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지 말. 참을까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쉬웠어요. 네. 최대한 자기 네. 말처럼 하는 그런 느낌도 연습을 많이 통해서 네. 조금 연습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모의 면접을 네. 차코치님과 함께 한 3, 4분 정도 분량으로 해보겠습니다. 짧고 굵게 하겠습니다. 예. 어차피 이분이 지금 편의점 방문 이력도 거의 없을 것이고 방문하신 점포도 없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실제 뭐 같이 해주세요. 실전 같이요? 예, 실전 같이. 답변을 못 해도 괜찮아요. 패스하셔도 괜찮으니까 편안하게 다시 할게요.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실제 같이. 예, 딱. 연기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원 같이. 예. 자주 방문하시는 CU 편의점 점포 이름 하나만 대보시겠어요? 남이섬점이요, CU. 남해선점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특징이 하나만 얘기해 봅시다. 하나가 그 야외에 벤치를 아 만들어놔서 그거는 저기 앞에 친구들이 다 했고 그거 말고 하나 얘기해 봅시다. 원래 좀 당황하면 표정이 어두워지는 그런 성격입니까? 어떠세요? 이런 느낌으로 대화가 이어질 수도 있겠고요. 답변하시면 돼요. 지금 긴장을 했기 때문에 표정이 어두워졌지만 실제 같이 해야 돼. 차분하게 하시면 되겠어요. 또 하나 얘기해 줄게요. 그러면 그 남이섬점에서 가장 싼 가격의 제품이랑 가장 비싼 가격 제품 뭐였는지 한번 얘기해 봅시다. 실제로 생각나는 걸 얘기하거나 네. 본인이 애드립을 치는 한이 있더라도 일반적으로 편의점에서 제일 비싼 건 와인류거든요. 와인이요. 와인류 그냥 얘기하시면 되겠어요. 위스키도 있어요. 네, 위스키도 있고요. 잘하시네요. 먹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네네. 그런 제품도 필요할 것이고 그러면 제가 좀 원론적인 질문 좀 드릴게요. 보면 전체적으로 이력 자체가 홍보팀이나 기자 쪽 지원하려는 이력이 강한데 왜 저희 편의점 업계에 지원하셨는지 그리고 업계 중에서도 왜 CU에 지원을 하셨는지 얘기를 좀 해봅시다. 제가 편의점 근무 경험이나 관련 경력은 없지만 편의점 이용을 해본 적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의점의 세 가지 편리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홍보와 그 언론 쪽의 경험을 살려서 영업 지원군에서 강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편의점 업계의 영업 지원 업무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오케이. 여기서는 좋았는데 네. 그
인턴 생활했던 그 신문사나 대외 활동 얘기를 이렇게 대략적으로 하지 말고요. 그 중에 어떤 상황에서 뭐 이렇게 좀 정확하게 타겟팅해서 말해주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편의점 관련 근무 경험이 있는 분이면 그렇게 둥그스름하게 말해도 괜찮은데 지금 그게 아닌 일을 주로 가졌다 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하나만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름 너무 여기가 풀어준다니까. 네. 그냥 딱 타이트하게 해주고 마지막에 아, 모니터를 하는 식으로 그렇게 좀 네, 네.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본인이 생각했을 때 앞으로 위드미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위드미 편이죠. 준비 안 되셨고요. 그러면은 시스페이스는 오케이. 그러면 진짜 우리 회사 왜 지원하셨어요? 그 BGF 리테일의 경우에는 다른 편의점과 달리 그 경기 불황이나 여러 CBS 업계의 등장에도 계속 월등히 1등 자리를 계속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BGF 리테일의 비전을 보게 되었고 그 점에서 저의 그 분석 능력과 소통 능력을 협업한다면은 그 함께 성장의 기쁨을 함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BGF 리테일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고객은 누굽니까? 고객은 점주 그리고 고객 그 소비자들 그리고 기업 모두가 고객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말씀을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말주변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상대방의 말에 경청하는 스타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입사하자마자 가장 먼저 어떤 기여를 우리 회사를 위해서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가장 먼저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어떤 큰 일을 할 수는 없겠지만 자료 조사라던가 분석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회학과로서 그 통계적 학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배워왔기 때문에 그 점에서 가장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맹점주가 GS 리테일로 옮기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득하시겠습니까? 그 BGF 리테일의 그 장점 같은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인센티브와 같은 얘기도 같이 하며 설득을 하겠습니다. PB 브랜드 중에 헤이루 브랜드 아세요? 500원짜리 물. 아,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브랜드의 단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 물병이 좀 잘 찌그러졌던 걸로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 드렸던 건 브랜드 가치적인 면에서의 단점입니다. 저는 가격 경쟁면이나 다른 품질에 있어서도 좋았다고 소비자 입장에서 좋았다고만 느꼈기 때문에 단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 단점이 없다고요? 진짜? 우리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회사? 네, 소비자 입장에선 잘하고 있다고 그럼 생각합니다. 근무자 입장에서 우리의 구성원이 될 미래의 구성원의 입장이라면 뭐가 아쉬울까요? 그래요. 일단 여기까지 일단 하는 그 걸로 시간이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많지 않아서 안타깝네요. 참 이게 네네. 이게 좀 난도질할 마음은 전혀 없는데 이게 참- 혜정 학생이 예, 지금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네. 준비한 거나 그런 네. 어떤 그 상황에 딱 예상해 놓은 거 이외에는 아예 말을 그쵸. 그냥 네. 안 하려는 건지 못 하는 건지 모르겠으나 네, 그냥 맞아요. 뭘 해도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연습도 필요한데 그런 연습을 안 한다는 거? 제가 준비되지 어. 않은 것에 대해서는 좀 말을 잘 못해요. 아니야. 근데 그래도 준비되지 그걸 않은 해야 거라고 돼. 예를 그렇죠. 들면 점포수가 몇 준비된 게 개냐라고 나오면 물어봤을 그럼요. 때 안 돼, 그때 안 돼. 그냥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식으로 솔직하게 답변하는 것도 솔직하게 좋지 답변을 않을까요? 그렇게 하거나 침묵하는 것보다는? 본인의 배경 지식이 있다면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최소 10,000개 이상은 되지 않을까라는 뭐 추정치라도 근거 아래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어떤 답이든 뭐라도 끌고 가줘야 되는 게 두 분 말씀대로 일단 달변의 정의를 새로 내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 많이 떨고 막 즐거운 얘기를 잘한다고 달변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내가 어떤 대화를 내뱉을 수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면에서 본다면 솔직히 좀 아쉬워요. 혜정 학생이 제가 지금 질문 드린 건 굉장히 쉬운 류에 속하는 질문들이었어요. 그리고 당황할까 봐 일부러 임원 면접 질문으로만 돌렸거든요. 좀 쉽게. 그럼에도 답변이 좀 평이했고 본인이 지금 이게 면접 상황이 아니라는 생각인 건지 아니면 내가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말을 못하는 건지를 좀 명확하게 본인의 원인을 빨리 찾는 게 중요해요. 제가 봤을 때는 면접 상황을 인지를 한 분인데 내가 준비한 내용이 아니면 말을 못하는 습관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빨리 그 습관을 벗으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내가 역량적으로는 최소 5개, 마인드적으로도 최소 3-4개는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걸 어필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의 대비도 필요할 것이고 뭐 이런 팩트 체크야 모르면 또 어떻습니까? 이윤정 아나운서 말씀대로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을 하시고 하지만 내가 이러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네 회사 구성원이 될 이러한 나의 노력을 알아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애드립 그런 순발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무슨 네. 말을 했을 때 막 그 뭐라고 하지? 그 번개를 뭐가 천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지진난 표정을 지지 마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좀 너무 당황스러워하고 어저께 제 순간적으로 패닉이 표정이었거든요. 오고. 어저께 제 표정이었어요. 어제 그 해운 산업 쪽에 네. 배천이를 만난다고 했을 때 저희 어머니가 방송 보다가 그런 놀래셔갖고 표정이었는데. 한참을 웃으셨는데 거의 그 표정이 나와서 제가 너무 안타까웠는데. 굳이 뭐 또 상기를 시키네요. 뭐 제가 안 해도 되는 얘기인데. 본인이 본인 운물을 제가 파네요. 또 네. 실수했네요.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신의 한 수 한 말씀 짧게 해주시죠. 일단은 비긴 어게인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 분인 것 같고요. 하지만 뭐 이제 시작이니까 어려워 말고 제가 가이드 드린 대로 하나씩 단계 밟아가면 되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거는 계단식으로 준비를 해서는 안 돼요. 그 어부가 금을 치듯이 한 번에 다 해야 되거든요. 인적성, 자소서, 면접을 3일치를 다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민망해하지 말고 부딪히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부딪히지 않으면 그 힘듦을 알 수도 없고 그 힘듦의 그 원천이 이유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본질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도 부딪히는 좀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네, 혜정 학생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시 마지막 시간 뵙고요. 함께 할게요.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면접 컨설팅 진행해 주신 위포트의 차정원 강사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장구센터 1부 여기서 마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김한규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장. 행복한 결혼, 작은 결혼식으로 시작하세요. 악역이요? 어렵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당신도 악역이 될 수 있죠. 길거리 사고 유발자, 초상권 도둑, 옆구리 폭력배, 통행방해꾼. 어때요? 참 쉽죠. 스마트폰 바르게 쓴다면 배려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잡장구센터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2부에서는 먼저 김한규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히든 챔피언스 리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함께 하시죠. 네, 오늘 우리 동네엔 어떤 일자리 소식이 올라와 있을까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일자리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청주로 먼저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은혜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서은혜입니다. 네, 오늘 일자리 소식 알려주시겠어요?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보성과학 주식회사입니다. 본사는 서울 구로구에 위치하고 있고요. 근무지는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단지 코롱 디지털 파워에 있습니다. 의료, 정밀 및 과학기기 도매 업체로 현재 영업지원 사무원 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요건으로는 대졸 이상 생명과학 또는 생물학 전공자로 현재 신입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근무 형태는 주 5일, 급여는 연봉 2,800만 원 이상 지급됩니다. 입사 희망하시는 분들은요, 워크넷에
이력서 양식 다운받으신 후 자기소개서와 졸업증명서 등을 함께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접수 마감일은요 7월 14일까지입니다. 네, 지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꼭 자사 이력서를 준비하셔서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구직자들을 위한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7월 3일 월요일부터 6일 목요일까지 집단 상담 프로그램인 취업 희망을 진행합니다. 자존감 회복을 위한 활동, 자신감 향상, 근로의욕 증진, 효과적 의사소통 등 아주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인 7월 6일에는요. 근로기준법을 주제로 10시부터 12시까지 단기 취업 특강도 진행됩니다. 임금이나 휴게, 근로시간 등 근로자로서 알고 있으면 좋을 만한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워크넷 통해서 직접 신청도 가능하시고요.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타 프로그램 관련 문의사항은 043-230-6790으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당장 다음 주부터 취업과 근로에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청주 지역 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주무관님.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일자리 방방곡곡 충청도의 일자리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해외에서 더 유명한 대기업보다 훨씬 더 높은 경쟁률을 가진 회사와 내가 같이 커나갈 수 있고 상생할 수 있는 강소기업들의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히든 챔피언스 리그 시간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습니다. 취업 포털 커리어의 이문수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살이 좀 빠진 것 같은데요. 이 메이크업? 네. 살 뺐습니까? 아닙니다. 아니, 좀 전혀 좀 빠지지 것 않았습니다. 같은데. 그래요? 네, 몸무게는 괜히 엄살 부리는 것 같은데. 그대로. 뭔가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아니, 전혀 그러지 어떻게 않습니다. 연애 생활 잘 되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네. 또 부모님 여자친구 만나서 어머니를 뵀습니다 이번에는. 지난주에요. 네. 결혼하시는군요. 아직 어. 구체적으로 좋은 소식 그래도. 없나요? 되지는 않았지만 네. 그렇게 부모님 만나는 거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예의가 아니야.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국수 먹을 일만 남았군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결정 짓는 걸로 저희 마음대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예. 그리고 제 옆에는 2부의 도우미 취업요정 쥔이죠. 한유진 캐스터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여러분들의 진이 한유진입니다. 한결같은 예. 인사. 한결같지 말고 좀 이렇게 더 다르게. 다르게 다른 할까요? 콘셉트 어떻게 준비를 할까요? 해오시고요. 여러분들의 진이 알겠습니다. 자, 이제 7월인데요. 원래 이게 그 취업 쪽은 7월이 또 취업 그 휴가가 아닌, 그러니까 쉬는 분들이 많지만 쉬기 어렵다고 하던데 어때요? 휴가 계획 있어요? 저는 일단은 네, 못 좀- 쉬죠? 네, 아니요. 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좀 그래도 재충전의 시간이 또 필요한지라 할 건데 네. 하는군요. 예. 좀 4대강 정도를 여자친구와 해볼까 어디 하고. 안 가나요? 여자친구랑의 이제 계획은 이번에는 여름휴가는 좀 따로 잡았습니다. 방금 전에 뭐 한다고 했죠? 4대강 종주를 한다고요? 네. 뭘 타고? 자전거. 네. 자전거 타고? 네, 오. 그렇죠. 예전 같이 했다가는 저 끝날 수 있겠네요. 예. 여자친구가 그러니까요. 같이 하긴 좀 힘들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근데 갑자기 친동생과. 이런 종주를 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예전부터 정말 하고 싶었던 거. 오. 그래서 이제 계획을 했고요. 더 늙기 전에 그래요. 해야 되지 않을까. 아무튼 저기 4대 강이니까 네. 물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예. 가뭄이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 방송에서는 4대강 종주에 대한 후기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장 연결 한번 해보죠. 뭐. 네, 예. 연장 잘 다니고.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유진 캐스터는 뭐 여름 휴가 네. 계획 있나요? 저는 아무래도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좀 대답을 네. 다양하게 해봐요. 다양하게 직업 방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휴가 계획은 아직 세우지 예, 않았습니다. 약간 집순인가 봐요, 그렇죠? 네, 저 집순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그 여름 휴가도 휴가지만 저희가 그 우리 취업 준비생들은 휴가라는 말을 쓸 수가 없을 만큼 가장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네. 오늘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 저희가 또 귀한 기업을 소개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소개할 히든 챔피언 기업 어디입니까? 예. 오늘 소개할 기업은요. 네, 디스플레이 및 이제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전 공정 장비 및 소모성 재료를 생산 판매하는 기업인 주식회사 KC텍입니다. KC텍. 네. 그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가 어려워요.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느낌이 드는데요. 여기에서는 뭐 쉽게 말해서 어떤 제품을 만드는 건가요? 솔직히 저도 이제 뭐 그 분기 보고서라던가 뭐 사업 내용을 봐도 좀 많이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예, 우선은 만드는 제품에 대해서만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반도체와 관련된 뉴스를 검색을 하면 우리가 그 통상 방진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그렇죠. 하게 됩니다. 신세계. 예. 왜냐하면 반도체가 이 미세한 먼지라도 이제 유출이 되면은 이제 성능이 저하되는 물건이기 때문인데요. KC텍에서 만드는 제품은 이런 반도체 제조 현장에서 발생되는 이물질 그리고 불순물 등 미세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장비와 공정에서 이제 그 초고순도 가스를 공급하는 장비 등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게 수입하는 건가 봐요. 그러니까 네. 이물질 제거하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제작에 필요한 장비를 제작 또 판매하는 회사라고 한다면 회사의 성장력, 특히나 이제 뭐 올해 지금 코스피도 그렇고 삼성이 반도체 때문에 아주 뭐 호황이잖아요. 그것처럼 반도체 시장이 굉장히 호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일단 회사의 성장력이 남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C텍 어떤 히든 챔피언인지 자세히 좀 들여다볼까요? KC텍은 일단은 코스피에 이제 상장이 된 중견 기업입니다. 예. 네, 계열회사는 총 11개가 되고 있고요. 기술력과 우량 매출 히든 챔피언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이제 우수한 매출 덕분에 산업 내 순위는 1위입니다. 1위. 1위. 1위 기업도 오랜만에 골라오셨군요. 네. 그러니까 뭐 힘들었습니다. 2위, 3위 뭐 이런 기업 가져오시는데 1위 가져오셨군요. 우리 것처럼. 네. 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KC텍 이 이름에 담긴 뜻이 어떤 것인지 궁금한데요. 일단 텍이라고 하면 저희가 텍, 뭔가 보통 좀 이렇게 테크놀로지. 뭐 무슨 무슨 네. 텍, 네. 테크놀로지. 근데 뭐 KC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요? 우선은 이제 이름이 KC텍인 이유는 이제 날리지와 이제 크리에이티브를 뜻하는 이제 지식 그리고 창조성 요 이제 앞 글자를 하고 그렇군요. 거기에 이제 테크를 이제 붙여가지고 이제 만든 건데요. 나우리지와 크리에이티비티의 네, 약자군요. 그렇죠. KC. 일단은 회사는 이제 1987년에 설립이 되었고 90년 이제 되면서 이제 법인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지식을 기반으로 한 이제 창조적인 그 기술 관련 아이템을 전문적으로 취급을 하겠다는 의지로 만든 회사입니다. 무슨 장명가가 지은 이름 같네요. 되게. 네. 그렇군요. 자, 회사 이름처럼 뭐 기술 관련 아이템으로 성장하고 있는 주식회사 KC텍 연역을 저희가 좀 들여다봐야 될 텐데요. 한유진, 지니가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지니 큐. 네, 큐. 네, KC텍은 역시 히든 챔피언이라고 불릴만 합니다. 1987년에 설립을 시작으로 가스 관련 부품을 수입 판매했고요. 1990년에 법인을 전환하면서 연구소를 세워서 이 가스 정화 장치를 직접 개발하고 생산하는 제조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다음 1997년에 코스피를 상장했고 98년에는 대통령상 모범 상공인 표창장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2000년에 디스플레이 전공정 장비 사업에 진출했는데요. 극저온 CO2 세정기로 직무 발명 경진대회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2004년에 세계 30대 장비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고요. 2007년에는 무역의 날 행사 3천만 불 수출탑을 수상했는데요. 그리고 2014년에 바로 1억 불 수출탑을 수상할 만큼 매년 꾸준한 성장을 해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연역과 수상 내역이 너무 길어서 제가 간추려서 설명해드렸는데 KC텍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더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 연역을 보니까 그만큼 실력이 있는 기업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KC텍이 처음에는 무역업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가스 관련 수출탑 이제 뭐, 수입 판매를 했던 회사입니다. 처음 이렇게 무역업을 하다가 이걸 직접 만들어서 판매를 하면 어떨까 이제 하는 생각으로 이제 제조업으로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립자인 고석태 회장님께서는 이제 그동안 무역업을 통해서 누군가는 장비를 국산화해야 한다고 이제 생각을 했다면서 돈을 벌어도 보람 없는 일을 하고 싶지 않았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국내 고객사와 이제 공동으로 장비 국산화 작업을 해서 현재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개척자 정신 있는 고석태 회장님. 자, 창립자의 확고한 신념인 뭐 아까도 지금 이문수 컨설턴트가 얘기해 주셨지만 누군가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 지금의 KC텍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국산화로 성공을 하고 우수 매출 히든 챔피언으로 분류가 됐다면 KC텍의 매출액 궁금해집니다. 궁금하네요. 얼마나 벌고 있습니까? 2016년 기준으로는 이제 3,146억 9천이고요. 당기순이익은 408억입니다. 단기 순이익 400억은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제조업답게 매출이 어마어마한데요. 그렇다면 또 저희가 궁금해지는 게 있죠. 급여.
어떻습니까? 요거 적으면 의미 없습니다. 네, 잘 얘기하세요. 급여는 이제 대졸 초임 뭐 직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3,902만. 오, 3,902만 원. 오, 평균이 아니고 네, 평균. 대졸 아니고. 초임. 네, 되게 그렇죠. 자신감 있게. 자신감 있는 어깨에 목소리네. 뽕이 들어갔네요. 어깨에 힘 들어갔네요. 네. 3,902만 원. 네. 알겠습니다. 연봉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3,900만 원이면 저희가 네. 그동안 나왔던 기업 중에 거의 뭐 한 탑5에 드는 회사를 할 수 있을 텐데 복리후생까지 좋으면은 1등 먹겠는데요? 네. 복리후생 이제 저는 기준이 이제 복리후생 좋다는 기준이 일단 회사 내에서 이제 대출 제도가 있다라면은 되게 좋은 회사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대출 제도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 교육비 지원하고 있고요. 사내 식당에서 이제 조식, 중식, 석식 다 제공하고 있고 기숙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내 헬스 시설 그리고 전국 휴양 시설 운영 그리고 장기 근속자 근속 휴가 및 포상금 지원 그리고 출퇴근 버스 운영 등이 있습니다. 복지도 네, 괜찮은 이 편입니다. 회사 어디 있는 거예요? 네. 회사는 이제 그 평택, 안성 이렇게. 그래서 네. 그 출퇴근 버스가 있는 거고 서울에서 그렇죠. 왔다 갔다 할 수 네. 있는 통근 버스가 있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주식회사 KC텍의 채용 전형에 대해서 한유진 캐스터가 자세히 정리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네. 네, 이번 케이스텍의 채용은 7월 1일 이번 주 토요일에 마감이 되기 때문에 서둘러서 지원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번 채용은 공채로 경력과 신입을 동시에 채용한다고 합니다. 근무지는 경기도 안성과 평택인데요. 직무를 설명드리면 제어, 제조, 설계, CS 정밀 가공, 연구개발, IR 공시, 세무 결산, 자금 출납, 기획, 총무, 인사, 구매, IT, 영업 분야의 정규직 채용이 있고요. 사업직군에는 출하 물류의 경력직 채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약직 채용으로는 제조 셋업, 자재관리, 설비관리, 영업관리직이 있습니다. 계약직의 경우에는 최장 2년까지 근무가 가능하고 계약이 만료 후에는 정규직 전환은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에 상시 인재풀이 있으니까 등록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토요일에 마감이 된다고 하니까요.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네네. 이틀밖에 남지 않아서 서두르셔야 될 것 같고 빠른 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채용 절차 좋은 회사니까 뭐 까다롭겠죠. 어떻습니까? 일단은 서류 전형 그리고 네, 1차 면접, 네, 인성 검사 그리고 인성, 2차 접수 아니고. 면접으로는 이제 임원 면접 그리고 건강 검진 후 이제 최종 합격으로 네,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신입과 경력직을 동시에 채용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지원 시에 조건이나 또 우대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우선은 좀 신입 위주로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네, 우선은 이제 제어 CS 부분의 경우는 이제 전자, 전기, 제어 계측, 메카트로닉스 및 이제 관련 전공자로 오토캐드, PLC 프로그램 기초 그리고 전기도면 설계 기초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조 직무는 기계 및 이제 전기 관련 학과 전공자로 이제 케미칼 특성 및 P&ID 이해자를 우대합니다. 그리고 설계 직무는 기계, 메카트로닉스 및 관련 학과 전공자로 오토캐드, 솔리드웍스, 크레오 가능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CS 직무 역시 기계, 메카트로닉스 및 관련 학과 전공자로 시프트 근무 가능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말이 너무 어렵네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어쨌든 제어나 제조 직무에는 관련 전공자를 우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무직군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금 출납의 경우는 이제 회계 그리고 이제 상경 계열 전공자로 이제 SAP 이제 활용 가능자를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 총무, 인사, 구매 직무는 상경 계열 전공자 우대하고 있으며 영어 가능 그리고 MS 오피스 능수, PC 활용 능력 우수, 구매 기획 가능자 등 직무에 맞게 우대 사항이 있으니 꼭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네. 어쨌든 케이스텍의 자기소개서 항목을 또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한유진 캐스터가 준비했다고 합니다. 진이 큐. 네, 케이스텍의 자기소개서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총 4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먼저 1번은 지원한 직무와 관련해서 본인의 강점은 무엇이고 본인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라는 항목입니다. 그다음 2번은 혁신, 소통, 성장 3가지 단어 중에서 본인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를 선택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경험 위주로 서술해 주십시오라는 항목인데요. 그다음 3번입니다. 살면서 가장 소속감을 느낀 조직은 무엇이었으며 그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했던 것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이것도 경험에 대해서 서술해 주십시오라는 항목입니다. 마지막 4번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타인과 차별화되는 경험 또는 경력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이렇게 4가지 항목을 경험 위주로 서술해 달라는 항목입니다. 그래요. 좀 짧게
자기소개서 항목 살펴봤는데 어떤 거에 좀 그 초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당연히 직무죠. 예, 직무죠. 일단은 뭐 저희가 느끼기에도 되게 좀 어렵게 지금 일반적으로 느껴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전공자가 아닌 이상에는 이 그 자기소개서 쓰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전공자라고 해당 분야가 할지라도 아니면 할 수도 예, 있죠. 그렇죠. 좀 네. 어려울 수가 있을 텐데요. 네. 예, 어떤 회사든 간에 내가 이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고서 이제 작성을 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직무를 정말 잘 파악을 해야지만이 네.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회사의 직무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가장 좋은 거는 이제 그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일하는 좋기는 분. 하지만 네. 그렇지 못한다면 이제 관련된 분에게 물어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어떻게 네. 분석해야 될까요? 네. 그게 어렵다면 정말 검색을 해야 되는데요. 뭐 워크넷, 잡코리아, 그리고 사람인, 커리어 등 이제 취업포털 사이트에 가면 가이드북도 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직장인 인터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잡정보센터 방송이죠. 그렇죠. 네. 그 말을 좀 더 진실감 있게 해주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영혼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K스택 지원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 텐데 왜 추천하셨는지 우리 문수쌤의 추천 이유 들어보고 마무리 짓죠. 네, 우선 K시텍은 이제 성장하는 회사라는 점이 가장 큽니다. 예, 최근 주식시장에서도 크게 성장하고 있어가지고 주목받는 이제 기업입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이제 경영을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기술력과 품질을 키우고 환경과 윤리를 중요시하며 장학금 지원 그리고 봉사활동 등 나눔 경영을 하는 이제 기업입니다. 그래서 K시텍 꼭 지원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네. 네,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예. 자, 함께해 주신 취업포털 커리어의 이문수 컨설턴트 그리고 한유진 캐스터 고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오늘도 알차게 어떻게 보내봤는데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취업 걱정에 지금 이 시간도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저 걱정하지 마시고요. 전화 주십시오. 02-397-7984로 전화 주시거나 worktv@yna.co.kr로 전화 신청해 주시면 취업 컨설팅 비용 제로 신뢰도 200%. 네, 맞춤 컨설팅으로 네. 여러분의 성공 취업을 도와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웃는 얼굴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